해가 지기 시작한 해변 쪽을 걷다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다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는 아직 젖은 서핑보드가 놓여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멈춘 것 같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 손은 많지만 렌즈에 오래 머무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공기를 들이마시고 발걸음의 속도를 잠시 늦춥니다. 요즘 외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이야기할 때 서울보다 먼저 떠올리는 도시가 있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부산입니다.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이름이 익숙한 해변이 도심 한가운데 놓여 있고 낮에는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는 그대로 도시의 불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안에서 전혀 다른 리듬을 두 번 경험하는 구조. 이 장면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도시와 바다가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생활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에는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다는 말이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언가를 많이 봤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잠시 몸을 두었다는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는 보는 곳일까요? 아니면 잠시 머무는 방식이 다른 곳일까요? 낮에 해변을 지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파도 소리 대신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걸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부산을 다녀온 외국인 여행자들의 기록을 보면 특정 명소보다 이런 전환의 순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디를 봤는지보다 어디까지 걸어왔는지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해변에서 도심으로, 도심에서 다시 골목으로, 부산의 하루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는 서핑을 하고 저녁에는 높은 곳에서 야경을 봤다고 적습니다. 같은 날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합니다. 이건 일정이 많아서라기보다 서로 다른 리듬이 하나의 하루 안에 겹쳐졌다는 인상에 가깝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골목을 걷다 보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이로 잠시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집의 색이나 벽화보다 골목의 높낮이, 계단의 간격, 시야가 트였다가 닫히는 지점에서 발걸음이 늦춰집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설명을 듣기보다 소리를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가격표보다 사람들이 오가는 속도, 말을 건네는 방식, 잠깐 멈췄다 다시 이어지는 동선이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놓여 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정돈된 실내, 속도가 일정한 공간들, 센텀시티나 서면에서 사람들은 다시 다른 보폭으로 움직입니다. 부산을 이야기하는 후기들에는 이런 장면들이 굳이 구분되지 않은 채 나열됩니다. 바다 이야기 옆에 시장 이야기, 골목 이야기 옆에 쇼핑몰 이야기가 같은 무게로 놓입니다. 이 도시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어느 한 장소에 있다기보다 이질적인 장면들이 하나의 생활선 위에 겹쳐 있다는 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부산에서 무엇을 봤는지보다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지나왔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장면들이 겹친 도시에서 여행을 했다기보다 하루를 살았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부산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평가가 앞서기보다는 기준이 잠시 흔들리는 지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도시를 여행할 때 보통은 무엇이 더 유명한지, 어디가 더 특별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대한 후기에서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이곳이 최고였다는 말보다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다는 표현이 더 많이 남습니다. 어디가 좋았는지보다 어디에서 시간을 놓쳤는지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해변과 도심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정보로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직접 걸어본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장점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쪽에 맞춰야 할지,
잠시 판단이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다를 보고 난 뒤에도 도시는 끝나지 않고 도시를 걷다 보면 다시 바다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쓰던 기준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관광지라 부르기엔 너무 일상적이고 생활 공간이라 하기엔 계속 낯선 장면이 이어집니다. 부산은 그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자들은 이 도시를 설명하려다 말을 멈춥니다. 정리하려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보통 보고 평가하고 떠나는 흐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그 순서가 자연스럽게 어긋납니다. 평가보다 체감이 먼저 남고 정리보다 기억이 앞섭니다. 이쯤에서 질문은 장소에서 사람 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도시 앞에서는 무엇이 좋았는지를 말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이 흔들렸다는 감각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부산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건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어디를 갔는지보다 어디에서 조금 더 머물렀는지 무엇을 했는지보다 왜 그 순간 발걸음이 늦춰졌는지가 뒤늦게 떠오릅니다. 해변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짧은 구간, 골목에서 큰 길로 나오는 지점, 시장 한쪽에서 잠시 멈췄던 자리, 이런 장면들은 여행 일정표에는 잘 남지 않지만 기억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산을 설명하려던 말들이 중간에서 멈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는 하나의 인상으로 정리되기보다 여러 장면이 겹친 상태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산이 이런 도시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날의 부산은 그랬다고 말합니다. 같은 도시를 다녀왔는데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 냄새가 먼저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밤의 불빛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던 낮의 공백을 떠올립니다. 이 서로 다른 기억들은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뭅니다. 이쯤에서 이 도시는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왜 부산을 떠난 뒤에도 이 도시를 한 번에 정리하지 않고 각자의 기억 속에 겹쳐둔 채로 남겨두는 걸까요? 부산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도착보다 이후에서 길어집니다. 어디에 갔는지를 말하기보다 돌아온 뒤에도 왜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는 기억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시간 위에 조용히 얹어 남습니다. 바다와 도시, 낮과 밤,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분리되지 않은 채 겹쳐져 있어서인지 부산은 봤다는 말보다 지나왔다는 말에 가까운 감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설명하려다 멈추고 평가하려다 말을 바꿉니다. 좋았다는 말 대신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는 표현을 고릅니다. 이쯤에서 질문은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고 끝내기엔 자꾸 다시 떠올리게 되는 장소가 있나요?